안녕하세요. 닥터조 스피치 클리닉의 조양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회공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발표 공포증. 저한테 한 대학원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PPT랄지 연구 논문이랄지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하려고 하면은 심장이 뛰고 또 숨이 가빠지고 또 침이 마르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쩔쩔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제가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눈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뚜렷하게 잘 보여야지, 안개가 껴서 보인다든지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공포로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야가 환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발표할 내용을 처음에는 원고를 써가지고 읽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가슴이 편안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을 보고 발표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보는 시만을 만들어라. 시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눈에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 후뇌에 있는 이제 시각 중추에다 보내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나 태도나 지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더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마음의 눈을 만드는데 그것을 훈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람들 볼 때 주눅 들지 말고 사람들 동물이나 또는 나무쯤으로 보고 편안하게 말을 해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대인공포증.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그 다음에 자꾸 혼자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볼 때 생물학적으로 봐라. 아까 이제 심한 이야기 했는데 그 심한의 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주눅 들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이제 내뿜는 그런 위압감 이런 거에 빠져들지 말고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생물학적으로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웃기고 또는 익살맞은 그런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아주 떨리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점심 먹다가 짜장면을 뒤졌었다. 그래서 내가 피식 웃었다. 이런 상상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분석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대인 공포증 이런 것이 어떤 가정 환경상의 문제일지 아니면 자기 신체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자기 자신을 좀 알아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 따스하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시선 공포증입니다. 시선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게 못 보고 창밖을 본다든지 또는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한쪽만 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시선 공포증이 있거든요. 저한테 찾아온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초임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연구 수업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또 자기 자신도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명 이상의 사람을 모은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리를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간의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들과 깊은 연결과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시선 접촉을 합니다. 흔히 교육 현장에서 레포라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것을 좀 훈련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이 모두 독특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고쳐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증상이 잘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되돌아가서 첫 번째에서부터 이제 연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차간에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자기가 말한 것을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 공포가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인데요.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즉, 말하기를 회피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주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그 다음에 호흡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차등이 또 막히고, 또는 이제 끝에 말을 이렇게 흐리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응 훈련 방법으로서는 이제 우선 호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만드는 기초가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호흡 훈련인데 그것은 단전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심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런 훈련을 제가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지향법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역설지향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어떤 말에 실수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상황이나 그 장소에 또는 그런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고치려면은 오히려 피하지 말고 거기에 부딪혀서 그것을 고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보다는 좀 오픈 마우스 벌써서 입을 좀 약간 크게 벌려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훈련 같은 걸 해서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충분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인터넷에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해서 인터넷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잘 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면접 공포증입니다. 저한테 찾아온 한 사람은 이제 행정고시를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이 남았는데 본래 면접을 잘 못 본답니다.
면접관 앞에 서면은 막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 몇 번 빠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하기를 우선 그 면접 볼 때 이제 그 분위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 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좀 보아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분위기 그러니까 뭐 그 시험 보는 면접을 보는 그 장소에서 뭐 바닥에 먼지가 있다든지 또는 벽에 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 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VR 기간 이런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VR에는 면접을 보는 그런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면접 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연단 공포증이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그래도 말이 되는데 단상에 올라가면은 교단에 올라가면 떨리고 그래서 영 말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뭐 호흡이 좀 불안해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발표할 것도 못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했고 또 한 번은 이제 교회 권사신데 그 이렇게 앉아서 뭐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면 잘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잘 하는데 그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간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정말 창피한 생각이 계속 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제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우선 단계법이 있습니다. 단숨에 뭐 단상에 올라간다든지 교단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단계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학생의 경우라면 수학 같은 거 이렇게 뭐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공식 쓰고 뭐 아니 풀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칠판에다 쓰면서 이게 단상에 올라가 있으나 내가 자리에 앉았으나 분위기라는 게 공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또 그 권사님한테는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 큰 뭐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 학생의 경우는 쉬는 시간에 또는 그 권사인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예배가 아닌 시간에 단상에 올라가서 그 장소와 분위기에 익숙해지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게 말씀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고를 읽는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뭐 글을 읽을 때는 그렇게 떨리지 않습니다. 또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차츰 이제 말하는 연습을 좀 하시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녹화를 해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주 봐서 그런 장면이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